네, 해보죠. 네, 그 도형의 이동이란 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교과서는 152페이지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평행 이동, 그러니까 155페이지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울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뭐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교과서 앞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디? 네, 하디라고 하는 또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네, 여기 보면 뭐 라마누잔, 리트루드 이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봐요. 자, 다음 페이지. 평행 이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 도마뱀 모양의 도형을 블라블라블라 평면 채우기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수학에 좀 나오죠. 얘랑 유사한 그림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그 아폴로니우스 게스킷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폴로니우스 게스킷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의 도형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행 이동의 뜻을 이해한다 있습니다. 네, 지금 단원 이름이 평행 이동이죠. 점을 평행 이동할 거고요. 점. 그리고 그래프, 도형을 평행 이동할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도형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점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좌표 평면에서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점을 평행 이동시키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a만큼 b만큼 이동한 다음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경우에 변수로 봐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 상수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 x, y가 있는데 얘는 이해가 잘 안 되면 1, 2 같은 그냥 고정된 점을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가 어려우면 얘는 숫자로 봐도 됩니다. 얘를 이동시켰을 때 점의 좌표가 있겠죠? 얘는 x', y'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 y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 y'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를 뭐 1, 2 같은 점으로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라고 해보죠. 그럼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 여기 그림 그대로 오른쪽으로 길이 a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x는 변화시키지 않고 y 값만 위쪽으로 b만큼,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b가 되도록 점을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일 때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삼각형이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어떻게 옮긴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래서 a가 플러스면은 길이가 a만큼 되도록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점을 이동시킨다라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또 b만큼 이동한다. 이 이동된 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b가 플러스라고 하면 이 거리가 b가 되도록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한 번, 위쪽으로 한 번. a랑 b 플러스일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음에 있던 점에서 최종적 위치로 점이 옮겨가는 거죠.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 이 점을 최종적으로 이동한 점. x', y'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얘를 수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x'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x죠. 더할 때는 기준이 앞에 있다라고 했고요.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점의 좌표, x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a만큼 이동시켰다고 하니까 a를 더해준다는 거죠. a가 플러스이면 말 그대로 플러스 값을 더해주는 거고 a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떻게 구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조건에 따라서 x방향으로 a만큼 플러스 해준 애를 플러스 해주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면 이 경우에는 b값이 플러스여서 위쪽으로 이동한 거고 b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알고 싶었던 것의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나옵니다. 얘를 한 번 더 쓰면은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 얘가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구한다? 이동하기 전 x 좌표에서 x 방향 데이터를 더한다. 이동하기 전 y 좌표에다가 y 방향 데이터를 더한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나중에 위치하게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x 먼저 간 다음에 y 가봐라. 반대로는 상관없습니다. y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x 이동시켜도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화살표 방향이 표현되어 있죠. 화살표 방향. 나중에 기하 시간에 배울 벡터다. 이거 벡터군요, 벡터. 벡터라고 생각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이 무엇이냐? 점의 평행이동. 지금 점으로 움직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최초에 있던 점에다가 무엇을? x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x 방향으로. 그럼 더해주면 돼요. y 좌표에다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냥 b를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점은 어떻게 이동시킨다? 그냥 각 좌표에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 데이터를 더하면 된다. 이 결론입니다. 보기를 보면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2를 더해준다고요. x좌표에다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y좌표에다가 3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3,1이 나온다는 거죠. 이동하기 전에 점의 좌표, 평행이동하고 나서 최종적인 위치에 있는 점의 좌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너무 안 풀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4.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4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네. 4 더한다고요. 4 더해. 2 되지. y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를 더해요. 4 되죠? 이렇게 해서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결론이 없어. 결론 얘입니다.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냥 형식적으로 볼까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것 같죠? x 빼기 a를 대입한 것 같고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한 것처럼 보이죠? 네, 얘는 결과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용어 설명 fx, y는 0을 봐야 되는데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쓴 0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얘를 봤을 때 기울기 값을 바로 알 수가 없죠. 1학년태의 식을 일반형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 이 방정식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다 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요. 아무튼
얘도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뭐 일반형이라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방정식 fx, y는 0으로 무엇을? 직선이나 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죠. 사실 모든 도형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 y가 들어가는 건 이 등호 왼쪽식에 변수가 x랑 y 둘 다 있기 때문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왼쪽에 x랑 y라는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이죠. 그래서 fx, y라고 나타냅니다. 직선은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 함수가 되고요. 원은 사실 함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얘는 함수가 되기도 하고 함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무엇이다?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는 0 형태로 식을 정리해 둔 거예요. 아무튼 용어 하나 배웠고요. 아래로 내려갔어. 자, 약간 아래로 내릴까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라지 F라고 했네요. 이 도형을 X축방으로 Y축방으로 각각 A,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림 보면 되는데 검은색 그래프가 있죠. 검은색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움직이자? 파란색처럼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냐? 점 하나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정된 점에서도 이 지금 A랑 B가 다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점에서도 오른쪽으로 A, 위쪽으로 B만큼 올라가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었을 때, 화살표변의 대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우리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A, B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점들이 이동했을 때 이 이동한 그래프, 도형이 있을 텐데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동했을 때 도형을 F'이라고 한다면 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방정식, 항등식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저 방정식은 어떠한 경우에는 항등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 개념을 사용해서 해결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점을 하나 잡아요. x, y입니다. 그럼 이 점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a, 위쪽으로 b만큼 올라가서 x', y'에 위치하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이 얘거든요. 자, 어떻게? 기준이 되는 점에서 a만큼 이동한 애를 더하면 무엇이 된다? 나중에 나오는 x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점 y좌표에서 y에 대한 데이터를 더하면 나중 y좌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점이 이동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평행이동할 때, 점의 평행이동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 식이고요. 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식을 바꾸는 게 되죠. 여기까지는. x는 y는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잖아요. 왜 이 식을 정리하느냐? x랑 y를 여기에 대입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1,2라고 해보죠. 그러면 검은색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라고 하면 1,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우리가 x랑 y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은 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fx, y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대입하면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 x, y에 x'하고 y'을 바로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식으로 위식을 바꿔준 겁니다.
그럼 x, y가 당연히 이 검은색 그래프, 검은색 도형의 점일 테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 식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 식을 이렇게 봅니다. f x, y는 0에 무엇을 대입했다? x 프라임 빼기 a랑 y 프라임 빼기 b를 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게 지금 윗식에다 아래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다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똑같은 식을요. 자, f x 빼기 a랑 y 빼기 b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엇을 대입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했다라고 이 식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얘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 y를 식을 바꿔서 여기 대입하는 거는 f, x, y는 0에 이 좌표를 대입했다는 소리인데 이 식을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빨간색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x 빼기 a, y 빼기 b, f 이 식에다가 자, 여기는 0 써야 되는 거죠. 이 위에다가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 점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럼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본다? 이 도형, 이것도 도형이죠. 어떤 도형이 나올 텐데 이 도형 위에 이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다? 이 방정식이 f 프라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것을 대입하느냐를 보는 건데 관점을 달리해서 빨간색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해했으면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x 이렇게 표현할게요. x에다가 x 빼기 a를 대입해요.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얻느냐? 이 식에서 이 식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점을 평이동시킬 때는 그냥 좌표에다가 더해주죠. 그냥 더해주잖아. 맞죠? 그런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 방정식을 구할 때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하지 않고 x 빼기 a를 대입합니다. 되게 헷갈리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저 식으로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렵다. 식 자체를 외워야 돼. 이건. 그게 편리합니다. 자, y도 점을 이동시킬 때는 y에다가 b를 더해주죠. 그런데 방정식을 바꿀 때는 어떻게?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얘를 반대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 식을 기준으로 이 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똑같은 소리인데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도형을 어떻게 이동시켰느냐, x로 a만큼 y로 b만큼 평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되고요. 결론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가 저는 이렇게 해서 154쪽까지 해봤고, 여러분 그러면은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자, 반대. 자,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하면 좋은데, 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자,
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x 자리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x 빼기 a가 x로 바뀌어요? x 플러스 a를 대입해야지. 자, y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이 자리가 y로 바뀌어요? y에다가 y 플러스 b를 대입해야 식이 바뀌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어려우면 이렇게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나중에 대칭 이동 같은 것도 배울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무엇을 구하여라? 방정식을 구하여라. 점이 어디로 이동되었느냐를 구할 때랑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구할 때랑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x축방으로 3만큼? 그럼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고요? x 빼기 3이죠. y축방으로 2만큼? 그럼 y에다 무엇을 대입한다? y 빼기 2를 대입한다. 어떠한 식에? 최초에 주어진 식에. 그럼 x에다가 x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이 나오죠. y에다가 y 빼기 1을 대입하니까 y 빼기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보면은 이 점의 이 원의 중심은 0,0이었고요. 이 점의 이 원의 중심은 빼기 3,2죠.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다가는 무엇을 더한다? 빼기 3을 더한 거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2를 더한 거죠.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빼기 3과 2를 더한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원을 적당히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 중에서 그냥 원의 중심을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값을 대입해야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식을 가지고 중심을 구하면 점을 이렇게 움직인 결과가 일치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한 번씩 그려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려운 말 한번 하면 자, 평행 이동에 가요. 도형의 방정식은 바뀌죠. 근데 모양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형 자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뭐 외형 같은 게 바뀌는 거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합동 변환이라고 합니다. 네. 변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변환 중에서 사실 가장 쉬운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진 찍은 다음에 90도씩 회전시킬 수 있죠. 그건 똑같잖아. 이게 안 바뀐다고. 네. 물론 스마트폰에는 그 확대, 축소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다루지 않는다? 확대, 축소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은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확대, 축소 같은 걸 한다. 그럼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을 옮긴 다음에 반지름을 2배로 늘려.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대학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 볼까요?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5만큼 무엇을 구하자?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 x 빼기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y 빼기 5니까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x 빼기 3이죠. 빼기 y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 빼기 3은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정리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2x 빼기 y 상수가 어떻게 되죠? 빼기 6, 빼기 5, 빼기 11, 빼기 14 그래서 이 도형을 적당히 움직인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 자, 원이 있는데 좀 더 크게 해줘야 되나?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거? 이거 거시네. 자, 문제 3번입니다. 원이 있는데 x축방으로 이만큼, y축방으로 b만큼. 원점이 중심이 원이 되었다.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 얘가 원이 된다고 하니까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완전 제곱식이 된 형태를 생각해서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 4,1이 되나요? 얘는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 되고 얘는 y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원의 중심 찾았고요. 자, 중심을 A, B만큼 옮겨요. 얘는 점을 옮기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더하기 A죠. 더하기 B입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원점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A가 4,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점을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고 스탠다드한 방식이 이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해요. x 플러스 4죠. y 빼기 1의 제곱. 이 뭐가 나와? 16 더하기 1 더하기 2가 나오죠. 16 더하기 1 더하기 19가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하자?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그러면 무엇에다 무엇을 대입한다? 방정식을 바꿀 때는 x 빼기 a, y를 y 빼기 b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 빼기 a 더하기 4 제곱 y 빼기 b 빼기 1의 제곱은 1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결국은 중심의 좌표가 a 빼기 4 b 더하기 1 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무엇이 돼야 된다? 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4 b 빼기 1 같은 결과가 나오죠. 두 가지로 풀 수 있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서 같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생각 넓히기로 가보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뭐야 이거? 생각 뭐야 이거? 잠깐만요. 생각 넓히기로 가보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1번, 2번 방식으로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문제를 푸는 시간을 여러분에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방법 두 번째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우선은 평행 이동과 상관없이 구해볼까요? 평행 이동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그냥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얘기해볼까? 어떻게 구하는데요? 방법이 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어떠한 식을 사용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사용하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 얘랑 얘를 구하던, 얘랑 얘를 구하던, 얘랑 얘를 구하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형태의 x, y에 대한 2차식과 1차식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식. 여기다가 저 세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라지 A, 라지 B, 라지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보죠? 식을 정리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약간 더 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되나 이게?
세 번째 방식은 약간 적용이 좀 힘들 것 같네요. 세 번째 방식은. 네. 세 번째 방식을 왜 선택한 거지? 세 번째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 아이디어만 설명하면, 자, 선분 하나 잡아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듭니다. 네, 선분 하나 잡아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얘가 외심인가요? 외심 맞네 이게? 그래서 점 두 개가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곱해서 수직 마이너스 1을 나와야 되니까 이거 기울기 구할 수가 있고 중점을 지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서도 원의 중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 과정이 좀 더 걸리겠죠? 아무튼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고요. 교과서에서 해보자 라는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아까 풀었던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줬던 방식도 뭐 충분히 괜찮은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자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평행이동 하면은 점 A가 어디로 움직여요? 0,0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점을 원점을 되게 바꾸면 다른 계산들이 좀 쉬워집니다. 아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방식 보여드렸는데 그때 계산값이 쉬워져요. 그래서 다 이동시키는 거죠. 자,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x, y 저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의 좌표를 얻어냅니다. 여기는 1, 빼기 3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니 점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서 구했던 원을 다시 이렇게 옮긴 정반대로 이동을 시키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방식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하고 다 해본 다음에 결과가 일치함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평행이동의 장점이에요. 평행이동을 해서 귀찮아질 것 같은데 평행이동을 잘 해서 계산을 매우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도형 전체를 다시 반대로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 오늘 실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 이게 정리를 하면 공식은 오늘 배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 점을 평행이동시킨다.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한다. x, a 더하고 y, b 더하면 이동한 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강조했던 게 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강조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직각삼각형이 엄청 많이 나오죠. 두 번째,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도형을 평행이동시켰을 때 평행이동된 그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어떻게 구한다?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 x 빼기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한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좋죠.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좌표에 더하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 x에다가 마이너스 x 빼기 a,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외워야 되고요. 식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운다?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